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사증후군에서 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듣는 내과의 황덕원 원장입니다. 체중 조절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 모두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게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처럼 어려운 것이 체중 조절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료 중에 저는 환자분들과 이 체중 조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체중 조절을 원하는 만큼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제 이야기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고 공감하시긴 합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체중 조절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어떤 면에서 대사증후군에서 꼭 필요한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사증후군에서 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체중 조절이라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는 그간 한두 번은 접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데, 임상적으로 한두 가지 항목에만 해당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두서너 개나 서너 개 동시에 충족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표에 나오는 개별적인 수치를 여러분께서 모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의사가 기억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빙산은 위에 솟은 얼음 조각만 보고 판단했다가는 큰 코 다치기가 십상입니다. 수면 위에 빙산에 고지혈증을 넣은 이유는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제일 억울해 하시기 때문인데,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병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약을 복용해서 조절이 잘 되면 언제든 약을 끊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그 자체로 동맥경화하고 연결이 되지만 대사적으로는 당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인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당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인을 100%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고지혈증이 약을 통해서 잘 조절이 되는 것과는 별개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고지혈증이 있으셔서 병원을 열심히 찾으시고 약을 잘 드셔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조절이 되어도 생활습관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고지혈증과 당뇨, 고혈압, 지방간이 전혀 다른 형태의 질환인 것처럼 이해되기가 쉽지만 모두 이면에는 과체중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의 치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체중 조절인데, 과잉된 영양이 어떤 형태로 해당 기관에서 병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병의 표적 장기와 형태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과잉된 영양과 관련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잉된 영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어떻게 저장되고 이것이 다시 이용되느냐가 우리 생존에 있어서는 중요한 몸의 역할이자 자연적인 생체 설계입니다. 탄수화물은 섭취되면 간에서 대사작용을 거쳐서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변환이 되고 이용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영양소입니다. 6.25 전쟁 때 주먹밥만 먹으면서 전투를 펼칠 수 있었던 것과 조선시대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도 영양 공급에 아주 큰 지장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탄수화물이 가지는 높은 효율을 잘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시시대에는 수렵과 채즙을 통해 영양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자연적인 우리 몸의 대사 설계는 이러한 자연에서의 생활에 맞춰져 있습니다. 수렵과 채즙은 영양의 공급 주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순간 많이 섭취하고도 상당 기간을 굶주린 채로 생활해야 되는데, 섭취한 영양소를 체내에 비축했다가 다시 이용하는 대사 과정이 우리 몸에는 자연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기술의 발전을 일으켜서 곡식이 비축이 가능해졌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자연생활에서 벗어나 삶의 새 지평을 열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설계된 것과는 다른 형태로 영양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축산업이 발달하고 유통물류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기계화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이젠 풍요로움을 넘어서서 영양 과잉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사증후군에 직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임을 깨닫고 생체적으로 설계된 식사를 해서 이를 극복하자는 식단 조절법이 주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원시시대로 돌아가 생활할 수는 없고요. 구석기 식단을 바로 우리 생활에서 실행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습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습관을 고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한 탄수화물을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서 이것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도록 천천히 바꿔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밥 빼, 빵 빼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주위에 있을 겁니다. 스스로가 그러실 수도 있고요. 이 말에 탄수화물이 가지는 무서운 점이 담겨 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섭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상당 부분의 탄수화물들은 빠르게 흡수되고 대사되는 단당류 형태를 띠는데 포만 중추를 회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식 위주로 섭취해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쌀이 주식인 식문화에서 생활해온 습관도 있고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탄수화물에 비해 높은 칼로리를 가졌기 때문에 포만감도 훨씬 더 쉽게 이르를 뿐 아니라 소화에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복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허기를 느끼는 것은 식후에 혈당이 상승을 했다가 소화를 통해서 이 혈당의 피크가 떨어질 때인데 단당류의 영양 섭취는 혈당의 피크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공복감을 느끼는 횟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식에서 탄수화물 섭취를 통곡물 형태로 권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인데요. 혈당의 피크가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먹은 그 새우과자 광고에서 손이 가요 손이 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자 한 봉 뜯어서 무심코 먹다 보면 어느새 한 봉 다 먹죠. 이것이 비단 과자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탄수화물 기호식품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고 고민하지 않고 손만 뻗으면 쉽게 집을 수 있는 간편식이나 가벼워 보이는 형태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볍게 들어올리는 만큼의 가벼운 칼로리를 가진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그다지 많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복되고 지속되는 영양 과잉 상태에 접어들게 됐고 생애 전환기라고 부르는 40대에 접어들게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 몸의 적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가끔 집어먹다가 삶의 즐거움이 되어버렸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내 몸에서 떼어내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상담해보면 제일 고치기 어려워하시는 습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믹스커피고요. 그 다음에 제철 과일이나 빙과류,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털어놓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이제 단 음식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당 떨어졌어 자주 외치는 분들 주변에서 보셨을 텐데 의학적으로는 이분들이 당 떨어졌다고 주장하실 때 실제 당이 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 당을 섭취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것이 뇌에 각인이 되어서 실제로 당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당이 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지 않고요. 굉장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유의 보신 문화가 있는데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몸이 허하다, 부족하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정말 영양이 부족하고 실제로 영양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연히 보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은 영양 부족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때로는 과잉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주사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안타깝고요. 영양 섭취를 적절하게 제한하고 체중을 조절해서 진행하는 대사증후군을 차단하고 이게 실제로 진료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이 허하다,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증상은 바로 이런 습관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몸의 신호라는 것을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대사증후군은 풍요로운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현상이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과잉된 상태에서 유발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시면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는 대사증후군의 징후나 증세는 우리 머리에서 부족한 것으로 느끼기 쉽지만 실제로는 과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체중 조절이 바탕이 되어서 대사증후군으로 진행되고 치료받으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입니다.